일단 고독사에 관한 얘기를 해봅시다. 고독사는 홀로 사는 사람이 가족이나 이웃 모르게 죽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닙니다. 내가 죽음에 임박할 만큼 아프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이유로든 죽고 나서도 시신이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것. 죽음을 알릴 사람도 없고 혹시 알릴 사람이 있다고 해도 장례를 치러줘야 할까봐 그런 사람 모른다고 발뺌하는 일이 사후에 벌어지는 그런 죽음. 이렇게만 보면 고독사는 인생을 끝맺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장 피해야 할 방법의 하나인 듯 하지만 대한민국 1인 가구 비율이 30%가 넘고 그 비율이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 앞에서 고독사 역시 늘어만 갈 거라는 믿음은 아마 어긋나지 않겠죠. 1인 가구라면 거의 누구나 고독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독사 워크숍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고독사에 왜 워크숍이라는 말이 따라오느냐 하면 고독사에도 연습과 단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전에 고독사는 7, 80대의 독거노인 혹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50대 이상에게서만 일어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의 고독사는 형태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20, 30대의 젊은 층에서도 고독사가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1인 가구는 날로 늘어나는데 병이나 사고, 빈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니 이상하다고만은 할 수가 없죠. 고독사 워크숍에 흥미를 가질 법한 타깃층은 고독사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30, 40대 남녀들입니다. 고독사 워크숍은 필연적으로 혼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고독사 예비군들에게 워크숍을 통해 스스로 최적화된 고독사의 형태를 찾고 자신만의 고독사 매뉴얼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고독사 워크숍은 죽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죽는 방법을 찾고 실행하게 도와주는 곳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언젠가 혼자 죽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잘 죽기 위한 연습을 하자는 거죠. 99,000원의 보증금을 내면 12주간의 고독사 워크숍에 참가할 수 있는데 참가자에게는 고독사로 향하는 자신의 여정을 기록해 올릴 수 있는 채널이 주어집니다. 어떤 일을 하고 채널에 어떤 영상을 올려야 할지 고민된다고요? 우리 참가자들은 지극히 시시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시시한 농담을 만들어서 올리거나 어떤 목표도 없는 ASMR 영상 같은 것을 만들어 올리기도 하고 서툰 솜씨로 어려운 곡들만 연주하는 피아니스트가 있는가 하면 매일 놀이터의 철봉에서 매달리기 연습을 하는 사람과 의자 뛰어넘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시시하고 무용하며 그 누구에게도 패기치지 않는 이런 일들, 뭔가 이루어내려는 의지 없이 하는 것들로 우리 참가자들은 고독사를 준비하고 포장합니다. 나는 반드시 고독사 하게 될 거라고 믿는 우리들은 어느 정도의 고독은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죠. 고독은 나쁜 것일까요? 고독은 떨쳐내기 위해 애써야만 하는 것일까요? 고독함을 밀어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곁에 두어야만 할까요? 고독사 워크숍은 고독사를 하지 않기 위한 것도 고독을 덜어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고독이 괴로운 사람이 고독사 워크숍으로 고독을 줄이는 효과를 본다면야 바람직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고독사 워크숍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독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습니다. 병으로 죽게 될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고독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끝이 세상이 소위 말하는 고독사의 형태로 이루어질 거라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그 확신이 불안하고 초라하다고
낙담하지 않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고독사를 확신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대부분 혼자 세상을 떠납니다. 내가 떠나는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잡아준다고 해도 그 순간이 혼자라는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독사 혹은 무심코 맡게 될 죽음의 순간을 대비하기 위한 고독사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까? 당신의 채널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